나는 죽었다. 적어도 내 가족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에서 차가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을 치렀다. 하지만 나는 살아 있었다.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사라진 채로. 왜냐하면 그 불길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내 피부치들이었으니까. 첫 번째 후크, 내 오빠, 김태준. 그는 가족 기업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그는 나를 차에 태우고 다리를 향해 엑셀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풀어버렸다. 나는 그 순간 오빠의 눈빛을 봤다. 차가운 야망, 그리고 아주 작은 후회의 그림자.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죽임으로써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다. 두 번째 후크, 어머니, 김영자. 그녀는 장례식에서 울부짖으며 우리 태민이가 왜 하필 우리 아들 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오빠의 공범이었다. 그녀가 준 수면제 때문에 나는 차 안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연기였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하나 버린 전형적인 한국 상류층의 어머니였다. 세 번째 후크, 그리고 동생, 김수민. 아직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그날 밤 오빠와 함께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 핸드폰으로 보낸 마지막 메시지, 오빠, 미안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웃었다. 피부치들의 배신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질 줄이야.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이름은 바꿨다. 이제 나는 한준호다. 서울의 변두리, 인천의 창고에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다. 낮에는 건설 노동자, 밤에는 온라인으로 주식과 암호화폐를 다뤘다. 한국의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배웠다. K-스타트업의 열풍이 불던 2020년대 초, 나는 AI 기반의 물류 솔루션을 개발했다. 처음엔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트럭 배송을 최적화하는 앱을 만들었다.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기 시작했다. 1년 만에 10억 원의 시드 펀딩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 기업, 태성그룹, 오빠가 물려받은 그 거대체. 그들은 나의 죽음을 계기로 주가를 올렸고 언론은 비극적인 후계자 사망으로 포장했다. 나는 TV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다. 오빠의 인터뷰, 동생의 죽음은 우리 가족의 상처지만 태성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죄책감, 나는 그것을 파헤칠 것이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했다. 나는 가짜 신분으로 태성그룹의 공급업체에 잠입했다. 물류팀 직원으로 위장해 그들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곳에서 나는 첫 번째 비밀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죽음. 5년 전 오빠가 아버지의 사업 결정에 반발해 독을 탔다. 하지만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아버지의 유언장에서 나는 사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됐고 오빠는 영웅이 됐다. 그 비밀 문서, 나는 그것을 복사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이제 무기가 됐다. 서울의 밤은 항상 비가 왔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그날 밤의 불길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오빠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제국을 하나씩 해체해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 내 회사는 준호 로지스틱스로 성장했다. 500억 원 규모의 벤처가 됐고 투자자들은 나를 다음 넥슨 창업자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가족의 장례식 사진을 보며 나는 맹세했다. 그들은 나를 죽였다고 떠벌렸지만 나는 살아서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오빠와 마주쳤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그는 키노트 스피커로 나섰고 나는 청중석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 가족의 희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나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호텔방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심었다. 첫 번째 카드, 그의 이메일, 거기엔 어머니와의 대화가 있었다. 태민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끝장이야, 오빠의 답, 걱정 마오, 그 애는 죽었어. 나는 웃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준호 로지스틱스의 성장은 가파웠다. 우리는 태성그룹의 물류 파트너가 됐다. 오빠는 나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새로운 벤처, 신선하네요.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피로와 야망의 혼합. 그는 태성의 부채를 메우기 위해 위험한 딜을 하고 있었다. 중국 자본 유치, 불법적인 세탁 의혹. 내 첫 번째 타격은 공급망이었다. 나는 태성의 트럭에 미세한 지연을 유발하는 코드를 심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누적되면 치명적이다. 주문 지연, 고객 불만. 언론은 태성의 물류 위기로 보도했다. 오빠는 기자회견에서 내부 감사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수민아, 내 오빠가. 또 문제야. 동생, 수민. 그녀는 이제 태성의 PR 담당자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의 그림자 속에 들어섰다. 나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그곳에 숨겨진 사진들. 내 장례식 날, 그녀가 오빠와 포옹하는 장면? 그리고 내 사진을 지우는 순간. 그녀의 캡션, 오빠, 이제 우리 둘이야, 그 배신의 맛, 나는 그것을 음미했다. 비밀은 더 깊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 오빠는 태성의 비자금으로 자신의 사설 펀드를 만들었다. 나는 그 펀드에 투자했다. 가짜 이름으로. 작은 주주가 돼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냈다. 태성의 투명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익명의 적으로 봤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잔인하다. 야근과 술자리, 충성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삼킨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태성을 이길 거야. 하지만 방법은 깨끗하게 하지만 내 마음은 더러웠다. 밤마다 악몽. 불타는 차 안, 오빠의 웃음소리. 어느 비오는 밤,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한강공원에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준호 씨. 아, 그 벤처 대표분, 그녀의 눈에 스쳤다. 익숙한 그림자? 나는 미소 지었다. 태성의 위기가 안타깝네요. 가족 기업이잖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내 가족이란 게 때론 저주예요. 그 대화에서 나는 확인했다. 어머니는 오빠의 약점을 알았다. 그의 불륜. 유명 여배우와의 스캔들. 나는 그것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복수는 레이어를 쌓아야 한다. 드라마처럼 한 에피소드씩. 회사가 1,000억을 돌파했다. 나는 강남 오피스로 이사했다. 창밖 한강을 보며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그렸다. 동생을 노려라. 그녀를 무너뜨리면 오빠의 다리가 흔들린다. 수민의 약점은 사랑이었다. 그녀의 남자친구, 태성의 경쟁사 직원. 나는 그를 매수했다. 수민 씨의 비밀을 알려주마. 그는 동요했다. 결국 수민에게 익명 이메일이 갔다. 내 오빠가 한 짓 알지? 태민 오빠의 죽음, 그녀의 반응은 폭풍이었다. SNS 포스팅 삭제, 밤샘 술자리. 오빠는 알아챘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의 보안팀이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한 발 앞서 있었다.
내 AI가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한국의 빅테크 전쟁, 나는 그 속에서 승자였다. 하지만 후회는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복수가 정말 나의 것이었을까? 아버지의 죽음, 내가 대신한 죄, 그 비밀은 내 가슴을 파먹었다. 태성의 주가가 20% 하락했다. 오빠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불러 모았고 가족 회의를 했다. 나는 해킹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태민이가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속삭임. 오빠의 분노, 그 애는 죽었어. 그만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드러낼 때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는 오빠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형, 기억나. 한강의 그 밤이 그의 반응은 재빨랐다. 경찰에 신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단지 공포. 내 회사는 이제 태성의 라이벌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딜을 발표했다. 정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태성은 그 입찰에서 밀렸다. 오빠의 기자회견,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찾고 있었다.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악수했다. 준호 씨, 당신 회사 성장 축하해요. 그의 손에 힘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태준 씨, 가족의 축복이겠죠? 그날 밤, 그는 취조를 받았다. 불륜 스캔들 폭로. 여배우가 기자에 말했다. 그는 나를 이용했어요. 태성의 홍보를 위해 주가 추가 하락.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수미는 무너졌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떠났다. 내 가족은 독이야.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의 메시지, 나는 봤다. 오빠, 왜 우리를 버렸어? 태민 오빠. 나는 동요했다. 이건 복수인가, 파괴인가? 한국의 가족 드라마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배신은 더 깊다. 다음 타격은 비밀 폭로. 아버지의 죽음. 나는 언론에 팩스를 보냈다. 태성 회장의 실상, 증거 사진, 독분석 보고서. 오빠는 부인했다. 조작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오빠는 로비를 했다. 정치인들, 재벌 네트워크. 하지만 나는 그 네트워크를 끊었다. 내 펀드가 그들의 자금을 동결시켰다. 금융 사기 의혹. 오빠는 나를 찾아왔다. 비밀 미팅. 누구야? 대체 그의 눈에 공포. 나는 마스크를 썼다. 형의 과거야. 그는 웃었다. 태민. 내가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 떨림. 그 순간 티스트.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동생.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어. 내가 후계자였으니까. 그의 고백. 아버지는 나를 선택했다. 오빠는 질투로 독을 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늦었어. 형이 나는 사라졌다. 수사는 본격화됐다. 태성그룹은 위기에 처했다. 오빠는 감옥행 직전.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태민아. 돌아와 중얼거렸다. 수미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가족의 붕괴. 나는 창밖에서 지켜봤다. 내 회사는 상장 준비. 1조 원 가치. 언론은 나를 기적의 CEO로 불렀다. 하지만 내 과거는 스멀스멀 드러났다. DNA 검사로 나는 김태민으로 밝혀졌다. 충격의 보도. 죽은 후계자가 부활. 오빠의 재판. 그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나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반전. 어머니의 공모가 드러났다.
그녀가 독을 썼다. 오빠는 알았지만 막지 않았다. 나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살아서 복수했습니다. 청중의 웅성거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나는 오빠를 용서할까? 아니, 그는 여전히 야망을 품었다. 재판 중 또 티스트. 내 비밀. 나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오빠의 차에 불을 질렀다. 자위방어. 아니, 분노의 복수. 나는 그의 목숨을 노렸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나는 살인미수. 오빠의 변호사, 피고는 피해자다. 동생이 먼저 공격했다. 법정 분열, 누가 옳은가? 어머니의 고백. 태민아, 미안해. 내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사업의 부패를, 아버지의 비자금, 내가 알았고 오빠에게 넘겼다. 하지만 그는 배신했다. 카오스. 나는 무너지는 가족을 보며 후회를 느꼈다. 재판은 재벌 가족의 비극으로 불렸다. 시청률 폭발. 한국 사회가 분열됐다. 태민은 영웅 vs 그는 괴물.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요. 오빠는 집행유예. 하지만 태성은 파산 직전. 나는 인수 제안을 했다. 형, 이제 내가 주인이야. 그의 눈, 절망과 존경. 수민이 퇴원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오빠, 왜? 그녀의 눈물. 너희가 날 죽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포옹. 우리 다시 시작해. 어머니의 죽음. 재판 스트레스로. 장례식에서 오빠와 나는 마주쳤다. 동생, 내가 이겼어. 그의 말. 하지만 그의 손에 칼. 아니, 편지. 아버지의 진실. 내가 원한 게 이거지? 편지. 아버지가 오빠를 미워한 게 아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암. 오빠가 알았고 치료비로 비자금을 썼다.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진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잘못 알았다. 복수는 허상. 하지만 너무 늦었다. 태성 인수. 나는 새 제국을 세웠다. 최종 대면. 한강 다리. 그날 밤처럼. 오빠, 태민아, 용서해. 나는, 형, 우리 모두 괴물이야. 결정의 순간. 나는 태성을 부활시킬까? 아니면 파괴. 나는 선택했다. 합병. 하지만 조건, 진실 공개. 사회는 논쟁. 화해의 기적 vs 뒤선의 연극.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영혼은 죽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 나는 홀로 걷는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 여러분, 당신의 판단.